팟캐스터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난해 결산을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됐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가기 전 올해 재무적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재무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이때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로 나눠야 합니다. 일단 장기 목표는 나이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은퇴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및 대출이 있을 시 대출 상환 자금 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출산을 했다면 아이의 교육 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기 목표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한 해의 시작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올 하반기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름 휴가비 많은 계획이라든지 또 올해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초기 계약금 금액 확보 같은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적각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시로 월 저축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또는 소액 채무나 카드 할부가 있다면 이를 상환하겠다 같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 목표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요. 네.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현재 저축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월 30만 원을 모으고 있던 사람이 생활비를 줄여서 100만 원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친구 모임 한번 줄이기 또는 커피값 1만 원 줄이기 네. 이렇게 작지만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소비 전략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목표를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과 목표를 세워두면 작심 3일이 아닌 작심 1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목표는 잘 세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실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진단이 중요한데요. 네. 급여가 얼마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지, 수당 변동폭은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상여금이나 각종 지원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또 연말정산 늘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결산 때 얘기한 것처럼 저축액은 얼마이고 투자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성과는 어땠는지 카드 할부가 있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때 강조했던 것처럼 결산을 잘해둬야 오늘 얘기하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새해에 제대로 된 재테크 계획 세우고 싶은데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 강조한 연말 결산을 잘했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건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예산 계획을 잡아야죠. 제가 이 코너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최소 3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빼서 통장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분기당 상여금이나 곧 설이 다가오는데 이런 시기 떡값이 지급된다면 이 금액으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선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해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이란 환급금이 들어올 텐데요. 네. 환급금이 있다면 이 금액을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상금을 확보한 뒤 근로자라면 한 달 예산안과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저축 목표가 소득의 40%라면 예산안을 짤 때 저축할 40%를 먼저 이체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고정 지출을 집행하게끔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 변동 지출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급여 100을 기준으로 저축 40%, 비상금 10%, 그리고 고정 지출 40%, 변동 지출 10% 이렇게 먼저 비율 배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정한 뒤에 저축할 금액부터 먼저 빼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서비성 지출인 저축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골프통장에 자동이체를 신청해두고 선저축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저축 상품은 특판 상품이나 정책 상품 등 은행별 상품 비교를 꼼꼼히 하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경제 상황에 맞는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만약 대변수 등으로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리스크를 반영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상품을 베이스로 두고 중위험 상품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펀드,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포트폴리오 다양한 시도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너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포트폴리오 짜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축이야 뭐 그냥 매달 돈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이게 딱 드러나는 건데 다른 상품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는데 또 내가 한 선택에 그렇게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방송했던 로보 어드바이즈가 빨리 네. 상용화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상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작년 하반기 금리를 내렸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곧 있을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은 상황이죠. 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수 소비품이라고 하는 식자재 비용이라든지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료비등의 가격이 변동할 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산해서 예산안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 예산안을 추가로 만들어둬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 상품도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뭐 방의원 채권 투자나 아니면 금도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에 정답이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겠지만 개인의 재무 목표, 또 투자 성향, 위험 감내 능력을 본인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각각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목표에 맞는 상품들도 각각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저축, 정리식 펀드, 채권, 주식 등의 상품을 목표 기간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금융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단기 자금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인 예금이나 단기 채권 등의 또 중장기 자금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인 주식이나 정식 펀드에 배분하는 게 좋은데요. 네.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위험 분산을 위해서 꼭 예적금, 정식 펀드,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등의 자산 분산을 하시고 또 국내와 국외든 지역 분산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강조했던 부분인데 장기 상품 선택 시 세금도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 콘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개인 퇴직 연금 계좌인 IRP나 네. 연금 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으로 절세 효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한 뒤에 상품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하고 또 목표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적금이나 예금 상품은 웹을 통해 비교해보고 높은 이자를 찾기가 쉽죠. 네. 이 정도는 다 하시리라 보는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조건 등을 확인해서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것도 꼭 챙겨야 하고요. 지난해 꼼꼼하게 살펴봤던 보험 리모델링 역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연초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상품 선택에서 도움을 드리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기 목표를 위해서는 정기적금이나 예금처럼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품이 좋고 그거 안전성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하면 제일 적합한 상품이겠죠. 네. 또 안전형 상품인 국채, 회사채 같은 채권 상품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정기적인 이자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성이 있어서
단기나 단중기 상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축성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기에 그렇죠. 장기 자금 상품으로만 적합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목표면 뭐 단기 목표보다는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근데 이 큰 금액을 주식처럼 손실 위험이 큰데 투자하는 게 주식을 많이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했던 정시 펀드 상품이나 ETF 상품은 투자를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에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분산 투자도 되고 전문가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자는 고수익 가능 가망성이 높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큰 변동성 상품이죠. 그 외 분산 투자나 대체 투자를 위해서 금이나 가상화폐 또 미술품과 같은 예술품을 투자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기에 소액으로 경험을 쌓은 뒤 투자를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단기 목적 자금은 정기 예적금, 채권 등으로 구성하고 중기 목적 자금은 혼합형 정시 펀드 등을 활용하시고요. 장기 자금은 연금저축 펀드나 비과세 연금보험, 주식은 펀드나 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 외에도 대출 상환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이것저것 돈 드는 것이 많다 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상환보다는 이자 내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상환하겠다 그래서 조기 상환하겠다는 생각은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채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 상환이 재무 목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우선 상환해야 하고요. 신용카드 사용도 연체 가능성이 있고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 사용하신다면 꼭 예산안에 맞춰 사용하시고 결제일을 꼭 지키시고요. 저는 최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데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카드 발급을 자제하는 것도 부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새해 재테크 계획 세울 때 빠뜨리면 안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늘 연말 다가올 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전략적인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분리해서 유리한 지출 계획을 세우시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신이 전공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도 꼭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새해 계획 세워서 모두가 이 목표하는 바를 다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월은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기 좋은 달입니다. 그러니 본인 재정 상황을 점검해서 한 해의 방향성을 잘 잡고 작심 3일이 아닌 작심 1년의 계획 올해부터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이든 영어 공부든 뭐든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결국 차이를 만들잖아요. 돈 관리나 재테크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거에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한 달에 한 주씩 우량주 사모기 이런 계획도 좋고요. 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위해 1,000만 원 모으기 등 계획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해 재테크 계획 어떻게 짜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듀란듀란의 노토리어스.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 저는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노후 준비로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생각 중입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하셨어요. 대답을 하기 전에 5944님은 다음 주 방송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후라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비율을 만약에 나눈다면 제 생각으로는 저는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 대한 부분을 7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율을 3% 정도, 70대 30%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금융투자 안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뭐 적금이나 예적금이 비율이 한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공채도 괜찮거든요. 이런 채권에 대한 비중도 20-30% 정도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배당이라든지 연금형의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30%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벌어질 상속이라든지 정려를 고려한 부동산 투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913님, 이 코너에서 ISA 계좌를 많이 얘기하셔서 알아봤는데요. 1임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맡기는 거니까 자동으로 분배도 되고 제가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하셨어요. 그 ISA가 종합자산관리 계좌잖아요. 네. 그래서 1임형은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덜 한다면 덜한 만큼 수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ISA 1임형도 좋고 아니면 뭐 정리식 펀드나 레버 카운트라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레버 카운트는 랩이라는 게 저희가 우리 보통 비닐 랩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상품을 돌돌돌 말하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상품을 자기가 운영을 해가 수익을 주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상품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품을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0988님, 주식은 어려워서 펀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펀드 상품도 수백 수천 가지가 되더라고요. 펀드는 어떻게 골라야지 잘 고를 수 있나요? 하셨어요. 0988님은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주식을 하기 전에 주식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리식 펀드는 바구니 안에 여러 상품들이 섹터에서 움직이는데 네. 일단 주식하기 전에 정리식 펀드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비중이 높은 뭐 성장형 펀드나 주식 펀드보다는 혼합형 펀드라고 해서 채권의 비중이 조금 채권형 펀드랑 혼합형 펀드를 통해 가지고 채권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을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그 순위가 있거든요. 고수가 가장 많이 가입한 펀드, 뭐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 뭐 1, 2, 3위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런 투자 상품을 접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포스 증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했던 아니면 수익률이 좋았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 1, 2, 3위에서 네. 먼저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그 상품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좋은 네. 팁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